2024년 전 세계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요. 자, 오늘 이 숫자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조 7천억 달러. 이게 2024년 딱 1년 동안 전 세계가 군사비로 쓴 돈의 총액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바꾸면 약 4천조 원이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단순히 액수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증가율이 무려 9.4%에 달한다는 점인데요. 이게 냉전이 끝난 이후로 가장 가파른 상승세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마치 새로운 군비령쟁 시대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미국이 9,970억 달러로 압도적인 1위고요. 그 뒤를 중국하고 러시아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딱 세 나라가 쓰는 돈이 전 세계 군사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군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아주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들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 역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지도만 봐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회원국들에게는 정말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게 결국은 유럽 전체의 군비 지출을 냉전 시대 그 이상으로 확 끌어올리는 뭐랄까 기폭제가 된 셈이죠. 이런 불안감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러시아가 5년 안에 나토를 공격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 유럽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재무장에 나서는지 그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유럽만의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2024년에는요, 여기 보이는 5개 주요 지역, 그러니까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 모든 곳에서 군사비가 증가했어요. 말 그대로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된 거죠. 특히 중동하고 동아시아 상황도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군비가 1967년 6.1 전쟁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무려 65%나 급증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중국은 무려 30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면서 주변국들을 계속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쏟아부은 막대한 돈은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또 어떤 결과를 낳고 있을까요? 이제 그 파급 효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방위산업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무장하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관련 기업들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강자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이에요.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까지 올라왔고 무기 수출 점유율은 10년 만에 2배 넘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근데 이번 군비 경쟁은요, 예전처럼 그냥 탱크나 전투기 숫자 늘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보세요. 극초음속 무기, AI가 알아서 목표를 찾는 자율 드론, 이런 것들이요,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릴 게임 체인저거든요. 미래 전쟁의 패권을 잡기 위한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이 이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이 국방 분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과정, 과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걸까요? 그 핵심적인 감시 역할, 바로 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민주적인 원칙 아래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이게 바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의회는 단순히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꼼꼼하게 심사하고 또 국방정책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건지 따져묻고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 과정까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포괄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들어가는 이 막대한 투자가 과연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일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흐름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존 목표였던 2%도 사실 굉장히 큰 목표였는데요. 이제는 아예 새로운 숫자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5%입니다. 네, 군비 증강의 흐름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가 않아요. 일부 네이토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의 5%까지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의 군비 경쟁이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안보라는 말을 너무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군사적 위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새로운 팬데믹, 그리고 식량 위기 같은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들 역시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올바르게 분배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